네, 선 넘는 토론 시간입니다. 우리 출연자들이 선 넘는 발언을 하실 때는 변호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가 오늘 직접 나오셔가지고 특별히 준비를 안 해드려도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시네요. 얼굴이요? 예, 예. 얼굴은 뭐 늘 안 좋죠, 얼굴이. 늘 안 좋습니까? 좋은 적이 없는데요. 그 뭐 시국 탓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뭐 개인적인. 개인적인 캐릭터라든가 건강 탓입니까? 모든 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밝은 게 불안해서 밝았다는데 그 동의하세요? 홍당무가 되는 거? 글쎄요, 그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글쎄요, 뭐 저하고는 상관없는 제 얼굴하고는 네, 그다지 상관없는 이유일 텐데. 네. 네. 혹시나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은 정치적인 상황, 시대적 상황 때문에 얼굴이 빨개진다거나 뭐 얼굴이 좀 헬스게진다거나 그렇기도 합니까? 뭐 건강 문제 아닐까요? 제가 얼굴이 밝아진다면은 네, 건강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남의 얼굴을 함부로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키지 마라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네, 서울의 소리는 처음 나오세요? 아니요, 지난번에 나왔었어요. 나왔었습니까? 네. 제가 이제 4월 10일 날 선거를 했는데 그때 네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우리 이지은 위원장님도 아쉬움의 아이콘 아닌가요? 그쵸. 제가 네. 그때 599표로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이제 또 여론조사랑 출구조사까지 약 한 10% 높게 제가 이긴다고 나왔어가지고 네네. 저도 이기는 줄 알고 있다가 네, 떨어진 다음에 굉장히 좀 아쉬웠고 이제 당과 지지자분들에게 굉장히 죄송했죠, 저는. 그때 저한테 전화했으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많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진짜요? 그나마 이 전화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 네, 저하고 네. 뭐 박시영 대표 정도. 아. 네, 나머지 분들 이야기는 그냥 흘려보내도록 명리학자 하겠습니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앞으로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볼 줄 아는 네. 이 선거 기획자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몇 명 없어요. 네네. 고수들은 뭐 이제 숨어 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 변호사시죠? 네, 변호사입니다. 네, 그럼 오늘 맹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좀 줘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소 2년 징역을 받았으니 김영선 공천, 강서구청장 김태우 공천, 그리고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했다고 이준석 전 대표가 말하고 있으니 이와 관련해선 최소 10년의 징역은 때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 명태군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윤석열 김건희 게이트 진상조사단이 되어 국정조사로 올려놓고 특감으로 올려서 처벌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후에 최초의 민주당 집회였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관련해서 두 가지가 유죄의 가장 강력한 근거다라고 재판부가 밝혔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한 말,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한 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엄청난 이 형량을 때렸는데요.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박균태 의원이 본인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재명 네. 대표 쪽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네. 이제 이 혐의 사실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나는 골프 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판사가 골프라는 거에 너무 꽂혀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코끼리만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전체 대화 내용을 보면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김문기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걸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난 진짜 모른다. 사람들이 여행 같이 갔다면서.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어떻게 아냐. 그리고 너 표창장 줬다면서. 그런데 수백 명 줬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다 기억하냐. 그러면 이제 문제의 골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국힘에서는 골프를 쳤다고 하길래 내가 확인해 봤더니 단체 사진에서 요만큼 뽑아가지고 골프 쳤다고 하더라. 조작된 거죠. 사진이 조작된 거죠. 그런데 나는 전체 사진 봐도 그중에서 절반도 모르겠더라. 결국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너 여행 간 거 아니냐, 또 뭐 표창장 준 거 아니냐, 골프 친 거 아니냐, 심지어 요거는 조작이지만 요런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모르겠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행 안 갔다고도 한 적 없고 표창장 안 줬다고도 한 적 없고 골프 안 쳤다고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모른다. 이게 주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골프만 딱 떼다가 그러면 너 지금 골프 안 쳤다고 한 거지? 그런데 너 사실은 쳤잖아. 이렇게 하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사진을 조작했다고 했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했다라고 네, 이렇게 네. 치환시켜 버렸네요. 네, 네.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현동 식품연구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당시 이제 국감장이었어요. 국감장에서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용도 변경하라고 하니까 내가 압박을 느꼈다. 이런 취지로 뭐 협박하고 했다. 그 용도 변경하고 하지 않으면 뭐 직무유기나 이런 것들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요 공소 사실도 조금 짜집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핵심은 내가 협박으로 느꼈다는데 예, 이 재판부도 그건 인정을 하거든요. 수회 공문을 보내고 또 간담회도 계속해서 하고 하니까 부담을 느꼈을 것은 이해가 된다. 하지만 협박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게 내가 협박을 느꼈다는데 이게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네. 그러면은 바이든 날리면도 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짓말 한 걸로 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쟁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을 느꼈다라는 이야기는 국감장에서 한 이야기거든요. 네, 네. 국감장에서의 발언은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물론 이제 위증을 했으면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받죠.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것 외에는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다른 법인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판시를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냐라고 했더니 이 판결문에서는 국감과 상관없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면책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게 질문을 했으니까 대답을 한 거잖아요. 네, 네, 네. 실제로 국회의원이 이 당시에 이게 특혜가 맞냐,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라고 질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는 그 과정 중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 판사의 이러한 그 내용 자체가, 이런 판결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네, 대한민국 판사들이 원래 헌법 잘 몰라요. 국회가 사법부, 행정부 모든 이 다른 이 기관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감시하고 네, 네.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기들도 막 어떤 뭐 이 하늘나라에 있는 이 기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여기서 느꼈던 게 제가 또 23년 동안 공무원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판사는 직장 생활을 너무 안 해봤다. 이런 회의 직장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무슨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뭐 어떻게 조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공무원들은 회의를 해서 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잘하시네요. 그래서 뭔가 상급 기관에서 계속 불러다가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수회 공문을 보내고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불러서 회의를 하고, 이거는 그냥 말은 안 해도 하지 말라고 한 거고 무언의 압박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공무원들은. 그리고 또 이제 보통 공무원들이 무조건 공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다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전화로 이거 해도 됩니까? 이러면 이거 안 하면 어때요? 이러면 하셔야 된다. 이거 안 하시면 어떻게 되시는지 알잖아요. 저희 감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곤란해집니다. 말로는 온갖 험악한 말 다 해놓고 공문으로는 굉장히 정제된 내용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회 공문을 보냈다, 뭐 몇 번을 간담회를 했다, 회의를 했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그 공무원들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다. 거의 협박에 가까운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충분히 짐작이 되거든요.
지각생 오셨다.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이지은 변호사께서 네네.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법, 회의와 공문으로 괴롭힌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는데 예, 예. 우리 정치 토론에서는 네. 패널을 괴롭히는 법이 질문과 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깎아내리기 그렇죠. 이런 걸로 괴롭힙니다. 어제 늘 지난주 사실 MC 장모님 지각하셨는데 우리 다 조용히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네. 오는지 아직 아무도 모르셨잖아요, 그지요? 네. 사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네, 너무 우리 저기 다 이지은 얘기하시네. 변호사께서 저기 방송 편을 괴롭히는 법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네. 시점에 늦게 도착하신 임세연 소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작가인 임세연입니다. 저희 저서 퇴진하라가 이제 절찬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정치 분야 베스트셀러 30위까지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제가 저기 속된 표현 잘 안 쓰는데 한번 쓰겠습니다. 야, 이 작자야. 작자. 당신이 작가라면 난 작자야.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책 2권 썼으니까 뭐.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예, 임 작자님. 네. 저 어디 가면 소개할 때 박작자라고 소개합니다. 고작자입니다, 고작자. 박작자라고 작자. 소개합니다 스스로. 네. 네. 우리 그 김민하 평론가님도 작가이시죠? 책 쓴 적 있으시죠? 글쎄요, 뭐 아무렇게나 어떡할까요? 갑자기 작자 대열에 저기 합류하기 싫으셔가지고 아니요, 색다른 이야기를 안 하시네. 시청자들 올 때 이 작자들이 뭐 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네. 네. 저도 작가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살짝. 네. 느낌이 오늘 그 작자들의 쇼가 네. 아이고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자면, 네네네. 예, 이제 공무원으로서 제가 느꼈던 이제 그 K 공무원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또 가장 힘든 게 상급 기관과 내 상사의 생각이 다를 때 중간에 껴서 그게 그렇죠. 너무 네네, 힘들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국토부에서는 이거 빨리 변경해라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시장님께서는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니까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받은 스트레스나 부담보다 더 크게 사실은 시장님한테 얘기했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토부를 핑계대고 시장님 이거 빨리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거의 저희 협박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직원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부담 가지고 압박을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크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감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협박을 느꼈다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사실 공표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부담은 느낀 건 맞지만 협박당한 건 아니다. 이거는 거의 네가 좀 배가 출출한 건 맞지만 배가 고픈 건 아니다. 약간 네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움찔한 건 맞지만 쫄은 건 아니다. 내가 쫄았다는데, 내가 배고프다는데 그걸 어떻게 판사가 판단을 합니까? 네. 그래서 임세연 소장님의 심리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네? 판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네. 조금 늦었지만 네, 지각한 건 아니다. 지금 이거잖아. 오늘 너무 매기시는 거 아닙니까? 저희 웬만하면 지각을 안 하는데 제가 좀 오다가 좀 사고가 있었어요. 다 작가분 아시는데 네,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일단은 무죄에 관해서는 김문기를 몰랐다 부분에선 무죄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골프를 쳤냐 안 쳤냐 요거를 다툼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거기서 얘기한 게 그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짜집기랍니다. 한 20명 정도 있는 사진을 딱 그 4명으로 이야기했어요, 추려요. 지금. 그랬거든요. 들으면서 오셨어야 되는데. 자,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니 근데 이 백현동 바이오한 부분은 사실 이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얘기. 네, 그 이야기했습니다. 네. 됐군요. 이소영 의원 이야기가 저는 귀에 쏙 다물겠습니다. 들어오는데 다물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좀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이소영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실제로 이 법조계의 관행이라든가 맞습니다. 정치권을 상대하는 방식의 문제까지 이제까지 본인의 경험치를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저는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이분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낙선자를 중하게 처벌하지 않는다. 보통은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생각을 해보면 허위와 거짓으로 당선이 되면 민의를 왜곡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낙선한 사람은 민의를 왜곡한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했더라도 낙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로 당선된 사람은 강하게 심판을 하지만 낙선된 사람은 심하게 처벌하지 않는 게 어떤 공직선거법의 취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낙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형량이 나왔죠.
요게 이제 좀 의외다. 그리고 이제 글로 한 경우와 말로 한 경우는 다르다. 맞습니다. 말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네. 이제 판례에도 나오는데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즉흥적으로 공방을 하고 또 이제 방어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즉흥적으로 막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다 보면 토론이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론이나 말로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고 대신 글은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고 퇴고도 하면서 올리기 때문에 이거는 고의성도 더 짙고 그다음에 즉흥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글은 좀 이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더라도 말로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강하게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요거는 방송에서 또는 국감장에서 즉흥적으로 있었던 대화 중의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이제 강하게 처벌을 했다. 네. 지적을 그리고 저도 하셨죠. 이제 주장드리는 게 사실 이 공선법이라는 것이 출마자와 출마하려는 자까지 포함됩니다만은 네.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인가 네. 아니면은 경선 기간인가 여기에 따라서 양형이 줄어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 당시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예비 후보 등록조차 안 돼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본 선거가 아니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어요. 이렇게 형량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다라는 네, 이야기를 네. 하시는 변호사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당선 목적으로 한 이야기인가도 많이 다툼이 됐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도 그 부분을 그냥 판사는 이제 인용을 하지 않았죠. 그 부분에 네. 대해서. 김민하 평론가님 뭐 본인 주장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근데 이 뭐 판사가 선거에 출마해 본 사람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장 생활을 뭐 열심히 해본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이 주장들의 그러면 이제 핵심들은 다 어디서 왔느냐 검사의 기소 내용에서 온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죠. 네. 그 내용을 거의 인정해줬다 이렇게 네, 판단하면 네. 될 것 같고 앞서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이재명 대표가 낙선을 했다, 그러니까 당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언론 기사를 찾아보니까 판사도 그 부분은 이제 참작을 사실 한 겁니다. 그 부분을 참작을 하였지만 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 형량을 판단할 때 이제 감경하는 사유로 판단을 한 거고 네, 가중하는 사유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 사실은 감경하는 사유를 판단한 것보다 가중하는 사유를 더 사실 좀 뭐랄까 의문시되는 사항으로 많이 이제 지금 판단을 한 거죠. 예를 들면 방송을 통하여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큰 어떤 전파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건데 예를 들면 국감이나 이런 거는 이게 어떤 뭐 그냥 국감이라는 어떤 맞습니다. 이 행사가 생중계가 된 거지 네.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게 의도하고 한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의도해가지고 이렇게 뭐 쇼를 진행한 것은 아닌데 네, 네. 어쨌든 그렇게 진행된 것도 예, 가중 사유로 판단을 했다라는 점이고 또 이제 이 다른 판례,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공직선거법 관련 이제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즉흥적인 토론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말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뭐 그 하다 보면은 과장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아주 엄격하게 공직선거법을 반영하지 않는 것도 이제 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이 준비할 시간도 있었을 거고 뭐 등등 뭘 준비해 왔고 뭐 이런 것도 다 이제 가중사유처럼 이제 판단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국정감사장에서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오는 건 또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 면밀하게 어떤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국정감사가 임하는 방식으로서 판단을 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정감사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또 이 선거에 대해서 본인이 대선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또 준비한 것처럼 또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검사의 시각인 거거든요. 국정감사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해온 패널인 이런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사의 기소 내용이 요거는 단지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자신의 대선과 관련된 앞으로의 일정을 그게 무슨 뭐 후보로 등록을 하느냐 경선에 나갈 거냐 이런 것과 다 상관없이 앞으로 대선을 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온 거야 라는 게 이제 검사의 기소 내용인데 그거 그냥 그대로 사실 인정한 거예요 이 재판부가. 그러니까 이 재판부의 판단이 상당히 검사의 판단에 이제 경도돼 있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김문기 씨 관련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문기 씨 관련돼서도 사실 이 아까 쭉 말씀하셨듯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발언 내용은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맥락에 맞춰져 있는 그것을 강조하는 어떤 발언으로서의 쭉 내용인 것인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검사는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이 몰랐다는 것도 이 사실은 이제 허위사실 공표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법리적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건 판사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건 법리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골프를 쳤다 안 쳤다의 행위로 그러면은 처벌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거를 이제 요걸로 쟁점을 좁힌 거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의 문제로 쟁점을 줄여놓고 거기서 이제 승부를 보려다 보니까 골프를 쳤는데 안 쳤다라고 했다. 이제 논리를 이렇게 만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검사의 결론에 맞추려고 한 그러한 정황이 좀 분명해 보여서 2심으로 간다면 이게 1심에서의 그러한 뭐 그게 형량이 됐든 유무죄 판단이 됐든 1심에서의 결론은 상당히 많이 좀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상당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쉽게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도지사로서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했던 발언들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도정을 운영하면서 했던 발언들인데 이걸 선거와 연결시켜서 확대해서 선거의 당선 목적이다라고 적용시켰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뭐 이지은 위원장님이나 네. 임세현 소장님이 지금 우리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우리 통계 수치라는 이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류가 나올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보궐선거가 생겨서 갑자기 맞아. 3개월, 4개월 후에 출마를 했다. 그럼 오늘 한 이야기들이 전부 다 허위사실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평소에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출마 가능성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사건이 기소 자체가 불공정하고 상식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 보궐선거에서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생태 땅이 갔다 안 갔다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때 어떻게 판결했냐? 고발이 들어왔었습니다. 생태 땅을 갔다 얘기로. 근데 갔었던 걸로 매우 확정적인 의심이 돼요.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생태 땅 간 것 같아. 근데 기억을 못한 거기 때문에 불기소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간 것처럼 되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간 거니까 이건 기소돼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잘 기억 안 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간 거 같지만 기억 못하기 때문에 불기소. 이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첫 번째 저는 이게 기소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기소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판결이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의가 왜곡됐다. 유권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어서 민의가 왜곡돼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근데 막 일단은 민의를 그러면 왜곡시킬 게 뭐가 있어. 이미 이게 선거로서 심판을 받았어요. 첫 네. 번째. 근데 두 번째 그러면은 민의를 왜곡한 건 당선된 윤석열이 우리 이거 왜곡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왜곡했죠. 그동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만 1. 장모 그렇죠. 10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장모 어디 갔었어요? 그때 감옥 갔습니다. 이걸로 벌로 감옥 갔죠.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장모 근데 주가 조작한 적 없다. 그다음에 그 거래 끊었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했는데 절연은 웬걸 계속 연락했던 정황 나왔죠. 증인 나왔죠. 녹취 나왔죠. 엑셀 파일 나왔죠. 23억 이득 얻었죠. 장모를 합쳐서 23억 나왔죠. 그다음에 조우현 씨랑 뭐 연락한 적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 부동산 변호사 보낸 적 없다 하는데 네. 메시지로 나옵니다. 윤석열 선배가 보내서 왔어요. 메시지 나오죠. 등등 너무 많아. 왕자.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무슨 할머니가 해줬다며. 네. 할머니가 이것도 선거 과정에서 뭐 명태균이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써줬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거짓말이 사실상 이게 미니 왜곡인 거고 이게 사실상 더 위중한 것이어서 저는 이거 걸면요. 이거 대선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따지면요. 네. 동의합니다. 네. 목소리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거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이야기 혹시 없으세요? 송영길 대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 뭐라고 하셨어요? 송영길 대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 경제와 부패 사범인데 그렇죠. 왜 선거 사범을 검찰이 이걸 수사를 하고 기소했느냐라고 해서 이거는 재판부에서 공소기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그 다음번에 선고가 있을 위증 교사 사건에서 쟁점이 될 겁니다. 네네. 위증 교사 사건도 이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지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 검찰청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사는 부패와 경제 두 가지만 수사를 하게 그렇죠.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그걸 엄청나게 늘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기타 범죄로 해서 위증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에 의해서 이제 이걸 수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수사와 기소였기 때문에 그 기소 자체가 위법. 그래서 공소 기각이 나와야 되는 게 지금 그 위증 교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네. 쟁점으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었던 시행령에 대해서 왜 헌법적 투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지적으로도 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또 포인트가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말도 안 되게 때렸는데 네. 그럼 사실상 이제 피선거권이 10년간 박탈되는 거잖아요. 확정이 되는 근데 거죠. 이제 일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법 다른 변호사분들도 네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수정헌법에 의하면 트럼프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사건이 연루되어 있고 실제로 유죄 판결 받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만 35세가 넘고 미국 거주 14년 이상만 되면 누구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그 뜻은 무엇이냐? 그 모든 선택은 유권자한테 주는 겁니다. 왜 판사의 판단으로 대선 후보를 그 피선거권 박탈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왜 뺐냐는 거예요. 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데 왜 본인들의 판단으로 왜 국민의 선택을 뺐냐는 겁니다. 그럼 놔두면 돼요. 만약에 이거를 국민이 진짜 이재명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면 안 뽑아요. 낙선시킬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선택권을 뺐냐? 매우 잘못됐다. 그래서 공직선거법도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이번 기회에 이걸 다시 들여다보게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00만 원 벌금형만 나와도 이게 이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또 의원직이 상실이 되잖아요. 근데 뭐 몇 년 징역을 산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은 또 다 국회의원 되고 하는 거거든요. 100만 원, 벌금 100만 원으로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는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공직선거법 이게 맞는지 정말 100만 원 이것만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뺏는 게 맞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법의 과잉이죠. 법이 민주주의를 맞습니다. 압살하는 네네.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처럼 이제 정치학하는 사람들은 빨리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 헌재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개헌에서. 네. 자, 이 상황에 대한 정치적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적 해석인데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내릴까요? 김민하 평론가님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은 뭐 좀 유보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네. 이 보수적인 유권자층 일부가 결집할 만한 그런 소재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상대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상대편은 민주당 아닙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에 대한 어떤 뭐 이러한 이 뭐랄까요, 악재이지 않습니까? 악재가 터지는 거를 오매불만 기다려왔지 않습니까? 생중계를 해라. 네. 이 재판은 생중계를 해야 한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할 때 사실 저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생중계를 했는데 기대한 것 같은 그러한 판결이 안 나오면 어떡하려고 이 생중계 주장을 그렇게 할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자신들이 기대하는 판결이 나오리라는 생각을 했구나. 왜냐하면 대놓고 징역 1년 정도 나올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분도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네. 그 대놓고 방송에서 막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아마 이거는 과거의 여러 가지 판례 등을 놓고 보면 징역이 나올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막 하고 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기대를 했던 모양이고, 그리고 지금도 한동훈 대표가 올리는 글이나 이거 심지어는 뭐 위중교사에서는 법정 구속이 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 상대편의 악재를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자기 편을 그동안 윤한 갈등 때문에 막 이렇게 흩어졌던 보수 유권자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막 공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전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적 유권자층의 일부 결집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일종의 그런 용어로 하면은 일종의 상방 압력이 되는 거겠죠. 국민의힘 쪽에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게 일부 작용할 것 같은데, 동시에 그런 경계심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상대방의 실책으로 뭔가 국민의힘에게 기회가 온 건 맞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올해 남은 기간 내내 이재명 얘기만 할 거거든요. 계속 남은 기간은 다 이재명으로만 다 때울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불만은 보수적 유권자층이 갖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명태균 씨 논란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뭔가 윤석열 대통령을 들이받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수적 유권자층 입장에서 보수적 유권자층이 뭔가 그래도 뭘 좀 하려나 기대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얘기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것 같고 봉합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있고 김건희 여사 얘기도 있고 명태균 씨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하느냐, 그리고 한동훈 대표 목소리 내느냐, 엄단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를 일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갈 거잖아요. 남은 기간 동안. 그러면 이거는 중도층 입장에서도 그렇고 보수적 유권자층의 입장에서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요 계층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이재명 대표 핑계로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런 이상을 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서는 일종의 하방 압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좀 상쇄되고 하면은 아마도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이게 좀 유보적인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정치 주체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국민의힘은 그런 것들로 가지고 보수층을 결집시키려고 할 건데 민주당이 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이슈에 골똘하는 순간 국면 전환, 프레임 전환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지금은 윤석열, 김건희, 명태균 게이트가 핵심 이슈로서 국민들에게 가장 관심사인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언론을 덮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유죄냐 무죄냐를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는 상황이 된다. 이걸 지금 정부는 즐기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계속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게 한동훈 대표의 워딩에서 딱 드러나는 게 뭐냐면 네. 뭡니까? 그 판사 겁박 시위 그 워딩에서 딱 드러납니다. 이게 민주당이 이제 시위에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민사회가 이제 집회를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계속 요구한 건 뭡니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모든 의혹에 대해서 솜방망이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목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계속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시위라고 규정을 해요. 이재명 구하기 집회다라고 그렇죠. 규정하는 거죠. 그 이전에 이재명 구하기 집회라고 그랬고 요 판결이 나는 시점에 이 좀 가까워지면서 판사 겁박 시위라고 하면서 이거는 형량이 가중되는 사유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검사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겠지만 거기에 플러스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게 그렇게 일부러 규정을 함으로써 첫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자체를 이재명 유죄냐 아니냐 전국으로 몰고 간다.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둘째는 이게 김건희 특검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시민들이 이 시위에 동참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흐름을 그 시위에 동참하는 거는 판사를 겁박하는 것이고 이재명 구하기를 하는 것이야.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추가적인 어떤 시위에 참여하고 싶은 흐름을 차단하는 이런 효과 두 가지를 노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뒤집어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제기를 하고 명태균 게이트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를 하는 흐름을 이재명 유무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이런 정국으로 만드는 게 자기들에게 유리하다고 지금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그런 의도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좀 얘기해 네, 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뭐 네네네. 선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 알겠습니다. 이야기하면 맡겨도 됩니다. 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이제 그 판결이 난 다음에 지난 주말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했는데 기존에 좀 보수적인 분들은 그거 봐라 이재명 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원래 이제 보수 쪽이었었고요. 근데 정치 성향을 별로 드러내지 않던 중도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분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이재명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김건희 400년형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400년형 받아야 된다. 네, 막 그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거랑 비교를 해서 그러니까 적당히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반발이 나오지 않을 건데 너무 심하게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김건희, 윤석열이 훨씬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비교가 되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보수 농객 정규재 씨도 이재명 1심 판결 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 임세훈 소장님도 보시기에 김민하 평론가나 이지은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사실은 살짝 반대되는 측면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반대된 게 어떤 게 반대되는? 반대되는 측면이 있죠. 김민하 평론가는 이재명 구하기로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니, 그걸 국민의힘이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반면에 이지은 위원장은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서 중도라든가 합리적인 분들도 과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사실은 살짝 부딪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의 균형점이라든가 또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근데 저는 약간 두 분 다 이해가 돼요. 이게 약간 네네. 중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어떤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히려 벌금 150만 원 이랬으면 되게 애매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이거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 네. 어쨌든 의원직 박탈되고 피선거권 잃어버리고 똑같잖아 결론은. 근데 징역 1년 잃어버리니까 이거는 희대일이 일어난 거라 사실
그 중간에 있는 사람도 이런 걸로 징역 1년을 받아?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뭐가 건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뭐가 되게 죄가 많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근데 이번에 보더니 뭔데 이렇게 난리야 봤더니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 뭐야 봤더니 별거 아닌 거. 네, 네. 이게 징역 1년짜리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누구랑 같이 골프 같은 비슷한 걸 했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게이트볼 쳤어요? 네, 그런 비슷한 걸 했는데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했는데 잘 처음 만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근데 2주에 다시 만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 비일비재해요. 사람 많이 만나다 보니까. 윤석열과 비슷한 네. 현상 아닌가요? 비일비재해요, 진짜로. 방명록 다 못 쓰고 이런 거. 그때 이제 명함도 받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저도 약간 그 안면 인식 장애라고 좀 보고 안면 인식 불편증이 좀 있어요. 곤란증이 좀 있습니다. 다시 보면 또 기억이 약간 안 나요. 네. 특히나 50대 남성들이 다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보여요. 약간 맞아요. 죄송한 네. 얘기지만 50대 남성 표마발이고 아니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너무 사람 자기랑 많이 만나니까. 정보가 다른 사람에 네, 대해서 네.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걸 이제 같이 있었는데도 2주에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까? 지난주에 저랑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거 그랬었는데 너무 많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 예를 네. 들면요. 그렇죠. 네. 김연아 평론가님 50대 남성 폄하 발언은 기분 나쁘지 이분 않아요? 40대입니다. 이분 저보다 어려요. 그리고. 40대. 아니 지금 방금 40대. 매기신 제가 것 누나입니다. 같은데? 제가 누나예요. 제가 네, 누나예요. 네. 예, 방금, 제가 누나예요. 네. 예. 방금 매기신 것 같은데 50대라고. 곧 50대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곧 50대고요. 이분 저보다 어리다니까요. 40대. 안 되겠습니까? 네네. 자, 그런 부분에서, 집회를 나가보면요. 이게 당원들은 자당의 당대표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 영역이라든가 또는 다른 야권, 중도 이런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슈가 빨리 특검이라든가 또는 탄핵 로드로 빨리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일각의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이번에 이제 100만 명 서명 운동했잖아요. 네네. 또다시 서명 운동의 방식으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뭐 의미 있는 생각들이다 또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들. 서명을 해서 뭐 예를 들면 2심 재판부에다 내자 뭐 이런 거는 네네. 법적으로 뭐 나름의 이제 의미를 갖출 수는 있겠는데, 그러니까는 전략이라는 게 예를 들면은 모든 전략이라는 게 뭐 하나만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활용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게 1심에서 판단한 재판부에 이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있다 법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2심에서 이제 판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뭐 것들이 이제 강조되는 거는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민주당의 대응이 이제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재명 대표 얘기만 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한동훈 대표가 아까 이제 원하는 그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전국이 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신문을 보는데 명태균 씨 얘기는 사실 좀 구석에 찌그러졌어요. 오늘 신문 쭉 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안 그런 신문도 있지만은 많은 신문들이 명태균 씨 얘기는 쭉 찌그러드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얘기 크게 있거든요. 그게 중요한 이슈기 때문에 물론 네. 그런 거지만 근데 그런 효과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연말까지 이재명 얘기, 이재명 이 얘기만 쭉 간다라고 했을 때 이게 보십시오. 지난번에 분명히 최상병 얘기만 거의 이제 뭐 한 달, 두 달 계속 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국면이라는 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최상병 사실 사건 얘기는 이제 다시 민주당이 뭔가 국정조사하고 이렇게 불을 붙이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운 국면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종호 씨 얘기 나오고 상당 부분 우리가 하고 들어갔던 건데 마찬가지로 명태균 씨 얘기도 그렇게 되면서 지금 명태균 씨 또 구속돼 있고 검찰이 그 내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슈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얘기를 어디로 갖고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준석 나오고 뭐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략이라는 거는 사실 여론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법정의 차원에서 여러 차원에서 이제 쭉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법정 전략에서는 당 차원의 어떤 대응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왜냐면은 이 선거법 문제는 당연히 이게 이 유죄가 확정이 되면은 당연히 뭐 423억인가를 이제 물어줘야 되는 거죠. 네. 물러내야 되는 거잖아요. 토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 차원의 전략이 또 있어야 되는 거지만 여론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어떤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태균 씨 이슈라든가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중심에 올 수 있는 그런 점을 또 갖고 가야 국민의힘 입장 그 묘한 그래서 이재명 대표 이슈를 가지고 나머지 이슈를 다 걸러내자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사로잡히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 현명한 어떤 대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죠. 네. 지난 대선 때 김혜경 법카 문제 터졌을 때 이제 저를 비롯하여 이제 레드팀 일부에서는 뭉개자 대한민국 단체장 중에 이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 단체장 한 명 설득해서 나도 그런 적 있다. 이렇게 가자라는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법카 문제가 이슈에서 끌려다니는 측면이 있었어요. 좀 비슷한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오늘 저희가 이제 이 썸네일로 잡은 것처럼 알고 보니까 윤석열이 거짓말 몇백 배를 더 많이 하더라. 맞아요. 네. 라는 프레임으로 이 네. 뭐라고 합니까? 우리 카드 칠 때 묶고 따블로 가. 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 일단 지금 저는 무슨 생각 드냐면 민주당 백드롭 있잖아요. 그 당시 대선 때 거짓말 백드롭에 다 해놔야 됩니다. 네. 윤석열 거짓말한 거 네, 백드롭에다가 그렇게 해서 빨리 화제를 전환하고 우리는 또 명태균 이슈 집중하고 지금 벌써 단독만 오늘 또 나왔어요. 뭐 김건희랑 대화 사진 2만 장 복구됐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검찰에서 이런 이슈 계속 가져가면 되고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고발을 아마 이제 곧 하러 갈 건데 이따가 오후에 불법 선거사무소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아 맞습니다. 예, 이건 근데 논란이 안 돼요. 사실 이게 훨씬 큰 문제예요. 이 부분이야말로 이거는 사실 이건 확정적입니다. 정황이 아니에요.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고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이 취업을 대통령실 했어요. 그 자녀인가 친척인가. 이거야말로 진짜 큰 문제라서 근데 이게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명태균 건들 등등이 많지만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한시에 고발해서 오히려 이런 문제를 더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하나 또 진짜 제의하는 거 백드롭 꼭 윤석열의 거짓말 쫙 김건희 거짓말 쫙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저희 썸네일이 네.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은 100년 살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무기, 자, 네, 100년 살아야 된다. 그렇죠. 골프 200년, 이야기가 300년. 되니까 골프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제가 이거 써놓고 까먹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골프 이제는 이야기. 이제 민주당이나 우리 야권에서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골프랑 와이프 얘기만 하면 됩니다. 골프랑 와이프. 네, 두 가지 프. 골프 네, 와이프. 프 돌리면 네, 양프. 골프 와이프. 예. 아, 느낌이 간달프 라임 느낌인데 이제. 네, 네. 골프 와이프. 죄송합니다. 막 던졌네요. 네. 웃어주지도 않는군요. 네, 아무도 안 웃네. 아, 씁쓸하게 제가 웃어주는데 웃었잖아요. 제가 웃었잖아요. 김민아 평론가 웃으면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가 웃는 겁니다. 제가 늘 웃고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진짜 안 웃겨요? 네? 안 웃겨요? 골프와 와이프. 그러니까 그러니까 골프 와이프에서 웃어 웃고 골프 간달프 와이프 스타일. 간달프에서 간달프. 웃고 네. 그다음에 이제 스머프까지 나오잖아요. 김민아 왜 안 웃냐? 아 스머프. 스머프.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스머프가 공산주의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거야말로 아무 말이 하란 대로 하잖아요. 줄 서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 네, 공산주의적인 그러니까 것이다. 색깔론이야 이거. 아, 네, 내 네. 색깔. 파파 스머프가 빨간색을 아닙니다. 약간 수박의 반대 아니에요? 수박의 반대. 빨간색 입고 있지만 벗으면 파란색이고. 그런 느낌인데 이거 약간 뭐 네, 국힘 같지만 사실은 민주당. 스머프, 그렇지. 그리고 약간 또 스머프에 그 약간 여왕 스머프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왕 스머프 어디 있어요? 아니고 약간 공주 같은. 그지 그 여왕 이름 스머프에 뭐였더라? 되게 다 절대적 복종이에요. 아. 약간 또 김건희 같기도 하네 보니까. 근데 골프 와이프 스머프. 스머페트. 스머페트. 근데 왜 그 스머프에서는 졌나 보네. 여성은 그 스머페트 한 명만 나와요? 다 남자고? 거의 그럴 것 같은데 스머프 그게- 여자 하나 나 이렇게 리본 다는 스머프 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낙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성, 그러니까 스머프는 남성이다. 근데 아. 그 중에 하나만 딱 여자. 그래 스머프 마을. 거기 딱 그런 게 그 아닐까. 여성 하나 있고 거기 다 복종이에요 약간. 그럼 저출산인데 거기도? 그렇지. 저출산 위기에 처할 것 같은데. 공주 스머프 있고 거기 다 하란 대로 합니다. 막 위에 올라서 지시해 자, 막. 윤석열 떡 하면 대통령 골프 와이프 골프 한번 와이프 집중적으로 스머프. 한번 이야기를 네, 해주시죠. 골프 와이프만 하면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저기 대비하기 위해서 골프를 쳤다고 하는데 8월 달부터 쳤다고 해요. 그러면 8월 달부터 트럼프가 이길 줄 알았던 건가요? 명태균 예지력 있으니까 얘기 들었나 보죠. 명태균 씨가 네네. 스머프랜드 트럼프가 대통령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된다. 엄청나게 잘했던 얘기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평행이론 그때 아니에요, 예지력을 평행이론. 듣고 그럼 빨리 골프 연습해야겠네라고 했겠죠. 근데 한 가지 까먹은 게 있어. 골프 연습할 게 아니에요. 운전 연습해야지. 아 카트 몰아야 돼. 네. 근데 저기 그거 운전 안 면허증이 시켜줘요. 없는데 운전 면허증이 그러니까 없으면 요거 카트 연습. 카트를 운전해도 돼요? 해야죠. 괜찮습니다. 그건 카트. 아,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그건 별거 운전- 다 도로, 아시네. 면허증이 도로가 아니니까 없어요? 괜찮아요. 윤석열은 운전 면허증이 없어요. 네. 네, 부동시잖아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부동시인데 공은 맞습니까? 뭐잘 맞나 보죠. 골프도 잘 치나 치고 봐요. 아니 저기 옆에서 당구도 나이스 잘 샷 하나 친다잖아요. 보죠. 예. 네, 야구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농구도 깜짝 잘, 놀랐습니다. 농구도 잘하죠. 농구도 심지어. 아니 농구는 공이 커서 다행인데 야구는 작은 공이고 움직이는 공이기 그렇죠. 때문에 부동시면은 이거
진짜 웬만해서 어려워요. 칠 수 없거든요. 예. 전 당구가 더 힘들 진짜 것 같아요. 어려워요. 당구는 정말 이렇게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동 네. 씨가 제가 테니스를 치거든요. 네. 이게 날라오는 공은 정말 치기 못 쳐요. 어렵습니다. 예. 부동 씨들은. 골프도 쳐보고 테니스 쳐봐서 테니스가 훨씬 어려워요. 예, 네. 날라오는 공이라서. 그러게요. 자, 운전을 해야 윤석열 된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는데요. 문제는 그 이전부터 골프를 쳤고 이제 장경태 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뭔가 하면은 부천에서 화재가 나서 국민들이 돌아가셔가지고 추모 기간인데 네. 그때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오물풍선이 날라와서 네, 국가 네. 위기 상황에 군대는 못 치게 하고 본인은 친 거란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 안 되나요? 그리고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한미 연합 때도 군사훈련, 했었고 네. 그래서 군 장성들한테 전부 다 골프 금지령을 내렸을 때 자기가 혼자 가서 친 거죠. 10팀을 그 금지령 내리면서 10팀이 다 취소됐어요. 자, 근데 국가 통수권자가 똑하니 골프 그러니까요. 딱 쳐. 저는 따져보고 싶은 게 대단하다. 골프 금지령이라는 것이 물론 뭐 대통령 영은 아니잖아요. 네네. 영도 아니고 뭐 지침이죠, 지침. 규칙도 아니고 지침이잖아요. 네네. 근데 본인이 내린 지침을 본인이 어겼다 이러면 어떤 뭐 징계 사유라든가 이런 건 없을까요? 보통은 징계 사유가 되죠. 징계 사유가 됩니까? 네, 근데 대통령을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이제 뭐 탄핵 탄핵밖에 사유인데. 없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법과 우리나라 탄핵 사유로는 법과 헌법을 위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뭐 법과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아마 좀 그 해당한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라면 당연히 징계죠. 징계 사유죠. 네. 당연히 예를 들어서 징계죠. 경찰서장이 니네 다 회식 금지해놓고 회식 자기가 금지하고 회식했다. 자기 한다고 회식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서울청장이 바로 발령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코로나 때 기억하시겠지만 4인 금지, 2인 금지 네,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막 10인이랑 술 먹은 거 비슷한 거예요. 금지했는데. 네. 사실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전날에 북한에서 뭐 대남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뭐 긴급하게 하겠다 해서 뭐 엄청나게 큰 성명을 내고 실제로 우리가 뭔가 뭐 제가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죄송합니다만 무슨 선언을 해서 뭘 못하게 했습니다. 발효를 했어요 그거를. 태세 전환을 발효를 해가지고 군 장성급 뭐 운동 금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10팀이나 다 그래서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심지어 그게 국방부 지시로 취소가 된 거거든요. 아, 네. 본인이 골프 국방부 가려고 지시로. 취소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일부러 그건 더 문제죠. 막 예를 들면요. 그렇죠. 근데 둘 다 문제예요. 예를 들면요. 국방부 지시로 그 10팀 다 취소가 됐는데 거기가 국군 통수권자 닦아. 이건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위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심각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그렇고 상사가 자기가 지시해놓고 자기가 그 명령을 안 듣는다면 어떤 부하 직원이 그런 상사를 존중하고 그 말을 듣겠습니까? 네. 정말 그 상사로서의 자세가 아주 잘못된 거죠. 네, 그렇죠. 네. 자격이 없죠. 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위증교사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짓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실 직원이 트럼프 때문에 골프 연습을 했다. 대통령실 직원들한테 위증교사 시킨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맞네요. 농담입니다만은 참.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 대통령실이 최근에 계속 거짓말 너무 밥 먹듯이 그렇죠. 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습관화돼서 이게 잘못한지 모르고 있는데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왜 닉슨이 물러났나 했냐면 그 도청 사건도 문제지만 거짓말한 거짓말 것 때문에 때문에 물러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네들은 진짜 거짓말을 맨날 해. 너무 일상화된 것 같고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청와대, 그러니까 기존 청와대, 그러니까 제가 청와대 있었으니까 보면 절대로 거짓말을 발표를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럼 아예 말을 안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약간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뭐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트럼프 때문에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완전 기강 시스템 다 무너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 정권이 좀 머지않은 게 느껴지는 게 대통령실이 정상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거짓말도 너무 그냥 생각 안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성의 없는 들더라고요. 거짓말, 네, 성의 수준 없- 낮은 거짓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뇌 안 거치는 거지. 네,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대통령실 어떻게 뇌를 안 거치지?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거짓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짓말이 있다면요?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뭐 얘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성의가 없고 이게 뭐랄까 그냥 막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짓말들이 너무 많고요. 특히 기자회견을 하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네네. 저는 특검에 대해서 얘기한 게 너무 그게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특검 출신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마치
첫째,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부터 맞아요. 예, 미국에서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장황하게 설명했죠. 뭐 무슨 뭐 이랑 콘트라 뭐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팩트체크해서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괜찮아라고 얘기해서 이미 다 해소가 돼서 이미 다 멀쩡해진 얘기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이미 특검이라는 제도 자체의 위헌성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얘기 자체가 본인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는 것만 일부를 취사 선택해서 굉장히 부풀려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였다. 첫째. 그러니까 두 번째로 야당이 여당의 동의 없이 특검법을 처리를 한 것도 문제고 처리를 하는 것도 문제고 그 처리한 특검법의 내용이 야당만 특검을 추천하는 그것도 상권분리에 위배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 차례 언론과 정치권과 그다음에 뭐 평론가와 무슨 뭐 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 합치면 뭐 수백 번은 얘기를 했을걸요? 근데 여전히 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역대 사례를 보면은 야당만 추천했던 적도 있고 여당이 합의하지 않았는데 특검법 처리된 적도 있고 다 특검이 제대로 돌아갔고 본인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 수사팀장 출신인데도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검사가 검찰에서 이미 수사한 사안을 특검이 다시 한번 수사하는 건 인권유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그러면 인권유린에 이명박을 인권유린하고 대부분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인권유린한 그러한 인권유린의 이제 수괴인데다가 지난번에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 이후에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특검을 오히려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인권유린 선언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 지금 그렇게 이 어떤 뭐라 그럽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막 그냥 되는 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냥 막. 근데 그 의도가 그럼 왜 그렇게 즉흥적으로 얘기를 했느냐? 그 의도가 본인과 본인 배우자를 향한 어떤 특검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같으면은 사법방해라고 할 만한 일이에요. 자기가 사법방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것을 사실상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하는 행위 아닙니까 다. 그러면 그러한 사법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을 때 그것 자체가 사실 미국 같으면 그것 자체가 특검 사유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런 즉흥적인 어떤 거짓말이라든가 변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죄송합니다.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이럴 엄마가 사탕 먹었니? 그랬는데 아니 사탕이 자기 발이 달려갖고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수준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우리가 그거에 무감각해져 갖고 그냥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뭐냐 이게 나라가. 저는 좀 여러 가지 거짓말이 있지만 좀 황당했던 게 그 디올백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는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돌려주면 횡령이다 이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법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 했더니 또 갑자기 뒤에는 행정관한테 돌려줬는데 행정관이 깜빡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완전 바꾸는데. 행정관 직무유기인데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된 잘라야지. 거죠. 그 행정은 잘라야지. 이런 이렇게 식으로 난리가 났는데.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한번 던져봤다가 저쪽에서 공격 들으면 또 저렇게 한번 던져봤다가 거기에 온 국민이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서 저의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김건희 씨 전화했어요. 진짜 어딨냐. 뭐냐 차실이 뭐냐 도대체 어딨냐 안 받더라고. 카톡 읽긴 하더라고요. 카톡은. 아 진짜요? 네, 카톡은 읽. 전화 통화 됐을 때 김건희 목소리로 질문해 보시면 똑같아. 어떨까요? 본인인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아 진짜? 그 클린턴 루인스키 스캔들 때요. 클린턴이 하원에서는 탄핵되잖아요. 네. 거짓말했다고 탄핵되거든요. 근데 거짓말했다는 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직권남용과 연결된다라는 그 당시의 이야기들이 탄핵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보면 네, 제가 아까 네. 말씀드린 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네, 네. 윤석열의 거짓말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실 국가기관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 네, 이게 네. 직권남용으로 그렇죠.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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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사실 제일 가장 명백한 거짓말 그거잖아요. 미국에서 한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그렇죠. 바이든 날려.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날리면을 합니까? 실제로 날라가긴 했어 바이든이. 그러니까 덕분에. 사실은 예, 사실은 방금 말씀하시니까 드는 생각이 직권남용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해서 그렇죠.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내가 바이든 날리면 이 새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굳이 뭐 소송했잖아요. 그렇죠. 그 소송을 할 필요가 MBC를 상대로 해서 MBC 소송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소송하고 없었던 이게 필요가 직권남용이 없는-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네네. 만든 거잖아요. 네네. 연결이 되겠네요. 네. 네. 한두 개가 아니야. 여왕도 네. 조문 간 것도 무슨 교통 뭐 상태가 안 좋고 뭐 이런 헛소리 했는데 걸어갈 수 있는데 막 이러고 그렇죠. 결국은 그것도 다 이제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아닌 게 없어요. 국가 원수로서의 네. 일정을 파괴한 거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직권남용과 맞습니다. 직무유기가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잠깐 광고를 드리면 그래서 그동안의 윤석열 2년 반의 나쁜 짓 행각, 거짓말 행각을 쫙 책으로? 정리한 책이 바로 퇴진하라입니다. 네, 그 책을 약간 증보판을 내야 된다. 왜냐면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 있어, 앞에. 바이든 날리면도 결국 거짓말 했다는 걸 본인 입으로 실토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특검 얘기를 하면서 그건 이제 많이 이제 기사로도 나오고 해서 이미 아실 건데 그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 또 즉흥적으로 지어낸 논리가 바이든 날리면 얘기 나왔을 때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 새끼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냐 이건데 그 앞에가 국회여서 이게 한국 국회다. 미국 의회라고 표현을 안 하고 국회라고 했으니까 한국 국회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뒤에도 바이든이 아니고 날리면이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때 그 논리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검 얘기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걸 보면은 미국 국회라고 하고 있단 했어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회라고 평소에 쓰고 있다는 게 거기 그러네요, 드러나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야, 네. 증거를 와, 찾아냈네. 진짜, 네. 진짜.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인터넷에 그래요? 많이 있어요 그 얘기가. 그렇습니까? 미국 국회라고 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국회라고 평소에 쓰고 있다는 게 거기 드러났다면은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이라고 할 때 국회는 미국 국회고 그럼 뒤에도 그러면은 날리면이 바이든. 아니고 바이든이 바이든. 맞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여기도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나서 그거를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나면 무시하고 딴 얘기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예. 뭉개고.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제일 아쉬운 게 이준석 아니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 나왔던 첫 번째 거짓말 장면. 그게 제일 아쉬워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 때입니다. 네. 청문회 때 윤우진 전 세무총장에게 연락했느냐 그러니까 그런 적 없다. 네. 이남석 변호사 소개시켜 줬느냐니까 안 했다 그랬거든요. 안 했다 그랬죠. 이거 사실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위증이거든요. 그렇죠. 위증이죠. 위증이거든요. 메시지가 있잖아요, 사실. 메시지가 예, 있으니까. 예, 예. 네네. 요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기소가 돼 있나? 어쨌든 지금 대통령 중에는 소추가 불가능한데 네네네. 여튼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아마 죄값을 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이게 뭐 10년입니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지만 그 네. 당시에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면은 위증했죠.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을 잘랐어야 돼요. 맞아요. 네. 예. 그때 싹을 안 잘랐기 때문에 아. 지금 거짓말의 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입벌구죠, 입벌구. 네. 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것 같고요. 네. 또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습니다. 왕자도 기억에 남죠, 우리 생각해 진짜 보면. 거짓말이죠. 네. 매번 토론 나올 때마다 왕자 쓰지 네,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처음에는 어떤 할머니가 써줬다 써줬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희대도 그 남겼잖아요. 원래 그래서 씻으려고 했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씻어가지고 여기 안 됐다. 그러니까 말도 안 손가락만 이렇게 씻었다. 손가락만 이렇게. 최근에는 이제 공천 개입 관련해 가지고는 내가 인재위원회 패스도 시켰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백한 듯이 그렇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요것도 한번 이제 변호사니까 한번 따져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광의의 의미로 추천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특정 기관에다가 특정인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상 어떤 영향력을 네네. 미쳤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나 오늘 설렁탕 먹고 싶은데 이러면 설렁탕 먹으러 가자는 거잖아요. 네네네. 나 요 앞에 그냥 설렁탕집 추천하는 건데 이게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점심 설렁탕 먹자는 거잖아요. 그렇네. 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좋은 얘기가 들어와서 요 사람에 대해서 그냥 공관위에다 넘겼다. 이거는 그 사람 하라는 걸로 사실상 받아들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그 공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것도 황당한 얘기인 게 원래는 권성동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내세웠던 논리는 그 이전에 나왔던 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간의
통화가 논란이 되니까 육성이 논란이 되니까 그때는 당선인이기 때문에 당선인이었다. 상관없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인한 거네. 당선인이니까 맞아요, 상관없다 맞아요. 이거였는데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반박 논리가 나왔잖아요. 이명박 케이스를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선인이던 시절에 시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처벌해야 된다라고 네. 대법원이 판례가 있다라고 네. 하는 반박이 나왔는데 그거를 의식한 건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기자회견할 때는 당선인이었으니까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이 명태균 윤석열 통화에 대해서 그건 그냥 덕담을 한 거야라고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그냥 덕담한 거야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리고 추천하고 이런 건 상관없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올해 총선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자가. 맞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알아서. 추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이번 총선에서 인재 영입위에다가 추천했다니까 외압을 한 것도 아닌데 문제 없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게 왜냐면은 제가 볼 때는 당선인이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는 시점의 문제가 깨졌기 때문에 이 논리가 깨졌기 때문에 추천이니까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명태균하고 얘기한 것도 덕담이니까 문제가 없고 설사 그게 그 덕담인 게 결국은 나중에 요 사실 확인을 해봤을 때 공천관리하고 무슨 소통이 있었다라고 해도 당선인이든 뭐든 간에 그거 그냥 추천이었어. 이 얘기로 이제 맞춰가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명태균 씨 또 뭐라고 그러냐면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김영선을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으로 얘기를 다 맞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뭡니까? 공개적인 증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공개적인 수단을 통해서 서로 입을 맞추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거인멸 아닙니까? 잡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 이제 말 윤석열 맞추기지, 말 대통령은 법률가인데도 너무 그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게 명태균은 일반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이 추천을 하는 건 그 자체로는 죄가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물론 네, 다른 네. 것들이 많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추천하는 거는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 그 가장 행정부 수반에다가 가장 이제 권력자잖아요. 이런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사실상 이제 공직자의 선거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성격이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백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 다 나와. 말 시켜야 돼 자꾸. 자꾸 말 시켜야 돼. 돼요. 왜냐면 술 취한 사람들 말 시키면은 진실 다 자기가 들거든요. 근데 항상 거의 숙취 저는 몰라요. 상태이기 때문에 숙취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시중 진단이에요? 계속 시중 진단. 말 시키면 계속 나옵니다. 네. 말 많이 시켜야 돼 거기는. 네. 59분 동안 말하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전당대회에 대해서 당무계 그런 거 얘기하라고 네. 그랬더니 언론 단독 해가지고 나도 당원이다. 당비를 300만 원씩 낸다. 1호 당원이다. 그걸로 퉁치고 가려고 그러는데 계속 말을 시켜야 됩니다. 말 시켜야 돼. 원래 취한 사람들 말. 그러면은 윤석열이 수사해서 감옥 보낸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똑같이 해서 감옥을 갔는데. 기억 안 나나 보지 뭐 취해가지고. 자,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담당 PD께서 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전국에 저희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제 네. 책을 보면 다 나온다니까. 책 퇴진하라를 보면. 책으로 보는 것과 나쁜 표로 짓 만드는 목록, 것도 달라. 나쁜 짓 목록이 네. 잘 나와 있어. 나쁜 짓 목록. 네, 네, 제가 다 네. 기록해놨습니다. 표로 만드는 건 또 좀 다릅니다. 제가 또 표를 한 번 더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표를 꼭 이미 정리해 주실 있으니까 것을 뭐. 예, 부탁을 드리고요. 김민하 평론가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민주당과 야권이 가야 될 투트랙의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재명 대표의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한 이제 대응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쭉 해나가는 게 필요하지만 이제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언론 이런 쪽에 이제 대응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이제 유무죄 요 다툼도 물론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게 필요하다. 그게 이제 지금 쭉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무슨 뭐 이런 뭐 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앞으로의 위준 교사라든가 뭐 이런 문제보다 훨씬 더 이제 큰 이제 잘못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예를 들면 지금 쭉 말씀드린 전방위적인 어떤 그 거짓말 그리고 특히 최근에 불거져 있는 이 명태균 게이트라든지 이런 걸 통한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적절한 어떤 시도들. 그래서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의 어떤 정통성 없음과 그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명태균 씨를 통해 가지고 명태균 씨를 통해서 이제 공천 개입이나 이런 거를 가능케 만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케 만드는 어떤 그런 구조. 그 다음에 그것에 플러스 알파로 창원 산단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정부패 고리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진 그런 정권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이제 식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이 재조명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많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게 필요하고 더군다나 이런 게 왜 시작됐냐 그럼 애초에 크게 이제 대선 국면에 있었던 문제로부터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대선 국면 이전부터 문제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부터 다 시작됐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제대로 기소하지 않는 검찰이라는 거는 뭐냐 이런 것까지 문제 제기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가닥을 잘 잡아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저기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왔는데 네. 대법원장은 뭐 2심, 3심을 6개월 안에 빨리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죠? 그거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국힘 쪽에서는 또 이제 사실은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 건 아니었는데 좀 더 빨리 됐었는데 좀 길어진 면이 있거든요. 네네. 국힘 쪽에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와 관련한 TF까지 지금 만든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런데 제가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판결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시청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법도 그렇고 판결도 그렇고 어쨌든 상식이거든요. 상식이 네네, 되어야 네네, 하고 네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유권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기준이에요. 이게 판례의 딱 워딩이에요. 네네네.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그래서 그 똑똑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대 법대 나오고 무슨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본 판사의 입장이 아니라 판사의 인상이 아니라 네네. 여기 계시는 일반 여러분들이 느끼는 인상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협박이 느꼈다, 협박을 받았다고 느꼈네. 그럴 수 있었겠다. 이러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를 믿으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심, 3심에 가서는 이런 좀 정상적인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2심에서 형량이 준다기보다는 무죄가 나와야 되는 무죄가 상황이네요. 나와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제일 빠른 것이 이제 6개월입니다. 네. 그 이전에 민주당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완벽하게 파헤쳐내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조기 퇴진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생각해도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는 특검, 그러니까 탄핵으로 가든 아니면 그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가든 예, 어쨌든 그 길목에는 특검이 있으니 특검 아니면 상설 특검이라도 통과시키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도 차질 없이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세현 대변인께는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1심 선고할 정도면은 윤석열한테는 천년을 선고해야 되지 않느냐? 사형 선고해요. 아니 근데 법리에 너무 약하셔. 변호사님 근데 이런 저기 전 법전공자가 아니라서요. 거짓말, 경제학 뭐 전공자라서. 직권남용 이런 걸로 사형까지는 안 가죠. 아니 저는 경제학 전공자라서 얘기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심각한 나라에 경제학적으로 치명적인 해를 끼쳤어요. 네. 일단 청와대 옮기는 바람에 1조 5천억 플러스 알파 네, 이거 네. 더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해먹었던 행위들 그리고 해외에 다니면서 외교적으로 돈 세금 낭비했던 것들 그다음에 제가 또 가장 인상적인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 이제 지금 토요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가서 연설했을 때 제가 이거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팠는데 당신은 황제 골프 치고 있는 그 비용은 우리 국민이 새벽부터 출근했던 그 돈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직간접적인 비용들이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이건 사형을 때려도 아깝지 않아요. 확실하게 부족해요. 선을 넘네요. 네, 우리 부족해요. 선 넘는 토론에 굳이 맞춰 확실한 부족합니다. 맞춤입니다. 네, 부족합니다. 나라를 거덜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네. 경제학적으로 부족하다. 네, 법률적인 접근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접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임세현 소장님만의 감정적 접근. 경제학적, 감정적 접근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내란죄의 수괴는 사형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뭐 계엄을 선포를 한다든지 내란을 목적으로 선동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한다든지 뭐 이런다면 사형까지. 근데 사실 근데 수괴니까. 그게 이 시도가 갈 수도 있죠. 이런 시도가 있지 않았던 게 이 시도가 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윤석열의 친구인
그 인재개발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네. 국가인재개발원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윤석열 대통령 전쟁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이 내란 유도죄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걸 생각하고 있으니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벌받고 있지 않거든요. 윤석열이 생각을 처벌할 수 있겠네. 이번 판결로 그러니까요. 보면. 네. 그러니까 이건 내란보다 더 심각한 거죠. 전쟁을 생각하고 실제로 행하려고 하고 무인기까지 보내잖아요. 그럼 전쟁을 유발하는 행위들, 국가를 전복하려는 시도 아닙니까? 국가 원수가? 이건 사형 가능한 거죠. 네. 혹시 변호사가 필요하시면 저를 선임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끼시네. 오늘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의 투쟁 방향 그리고 이 범야권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 나름 재밌게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이지연 위원장님 처음 나오셨는데 네. 앞으로 계속 나오시겠습니까?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네. 자, 우리 변호사가 계시니까 편하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랜만에 인사드렸는데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더 자주 뵙도록 하고요. 보통 제가 어저께 130페이지 판결문을 읽느라고 정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국민의 상식에 맞는 법 판결인가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습니다. 법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상식을 믿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까요? 네. 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게 제가 생각나네. 푸자로 끝나는 거. 푸자로 끝나는 거. 골프, 트럼프, 스머프, 간달프, 윤석열 와이프. 자, 작전 타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선물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앞으로 5년이 캄캄하겠구나. 남자들을 다루는 데서는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대통령의 여사가 저를 호소하지 않을까. 그 바보는 그 식인들 하는 꽁또각시고.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유들을 지금 계속 쌓아가고 있거든요. 총사가 여기 바로 보이는군요.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